써뉴 입춘 100일입니다. 제가 저의 이제 어떤 저 자신을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의 운으로 보자면은 어제까지가 제가 이제 고난기입니다. 고난기. 그러니까 사주 풀이할 생각은 없고, 어쨌건 간에 2004년에 시작된 2004년에 이제 이혼과 파산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2022년이니까 약 17년간의 고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의 만 17년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신용불량 세월을 한 14년 정도 겪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이제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 없는 시골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어느 폐교에 가서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친삼촌이 한 500만 원어치의 미술 재료를 보내줬는데, 그때 이제 2005년, 그때는 제가 고리들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호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2005년도에는 고들이었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 있을 건데, 그때 이제 한국 나이가 36인데 2005년 추석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한 돌 지나고 2돌도 안 된 딸이랑 헤어지고, 걔가 지금 이제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어떤 디자인 대학에 이제 다니기로 한 거죠. 제가 입학금이랑 이제 줘야 되는데, 원룸 보증금이랑 이렇게 줘야 되는데, 2살 된 그 딸도 이제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러고서 이제 2005년 추석날이 된 거죠. 근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되찾고, 이제 사주에서는 50세가 넘으면 모든 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중년 이후에 좋다,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무명화가처럼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우리 또 선생님도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 추석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이제 명절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옆에다가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머리를. 그럼 이제 눈물이 막 옆으로 흘러.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 같아. 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야, 눈물 너는 네 흘러라. 나는 그림 그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옆으로 흘리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이제 감정은 좀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 그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붓질을 하는 거예요. 눈물은 줄줄줄 막 떨어지고. 좀 글쎄, 추석날이면 춥지는 않았겠는데, 좀 약간 썰렁한 분위기에서 좀 휑한 교실에서, 그때 그것도 제가 임대한 교실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워낙에 폐교를 임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워낙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교실의 3분의 1을 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침실밖에 안 돼. 원룸 크기도 안 되는. 근데 거기에는 이제 2층에가 임대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러니까 입주 작가들이 있는 그런 어떤 폐교였는데, 2층에 임대가 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 예인촌 촌장이 글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가끔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예인촌에서 돈을 버는데,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예술가들은 나가가지고 이제 스텝으로 하고 그 행사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나보고 2층 그 학생들이 2층을 쓸지 모르니 그리던 그림을 싹 치우라는 거예요. 교실 2개를 치우는 거야. 교실 이제 2개에다가 이렇게 물감이랑 종이랑 이렇게 벌려놓고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고 하는데, 그 2개를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치우는 것만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1층까지. 종이는 막 말고 다 치웠는데 실내 행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러니까 임대한 것도 문제지만 임대료가 없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쓴다라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날 일부러 훈련시켰나, 일부러 나를 괴롭힌 건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에요. 그 폐교에서 그림 그릴 때. 어쨌건 그렇게 흘러와서 드디어 이제 이민월 입춘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제 17년 고난기의 모든 조합이, 운기가 이제 바뀌는 오늘 첫날이죠. 오늘 입춘이 돼야지 진짜 이민월의 뭐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누구한테 가기로 했는데 많이 다 수리했어요, 거의. 그래서 좀만 더 점검하면 될 것 같고. 최초에 그렸던 2017년에 그렸던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배신 사건을 두 번의 해고 통지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위에 그거를 재심 청구를 하고, 중앙노동위로. 그래서 우리 미스터 S와는 세종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 봄에 만나겠네요. 제가 오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이제 이민년하고 내년 한 2년간 어떻게 어떤 습관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짐해보는 그런 입춘 대기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불꽃 두건을 이 불꽃 두건을 한번 쓰고 입춘 대기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뭔가 또 제가 지금 이사 중이어서 이거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원룸도 있고, 이제 직원님들이 나가면서 비어있는 원룸, 그다음에 한옥도 이제 사무실로 쓰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옥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이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그 고리방주 TV를 선본 홍제 TV로 바꿨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선본 홍제라는 이 화두가 또 세상에 드러나고, 드러나게 되면서, 전 그 얘기 하려다가 깜빡했네. 그러니까 2004년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혼 파산하고 나서 이제 딸이랑 못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교육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물론 조금씩 뭐 3만 원, 5만 원씩 수업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때 영어하고 미술을 가르쳤는데. 하지만 그 중에는 한 30%나 뭐 한 30-40%의 아이들은 돈을 안 받고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무료 교육 봉사죠. 그 무료 교육 봉사를 2004년에 시작해서 2019년 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한 거예요. 15년. 5, 6, 7, 8, 9. 거의 이제 14년 한 8개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5년 동안 늘 몇 명씩은
제가 무료로 영어하고 미술을 가르쳤어요. 그 시골에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어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배웠던 애들은 굉장히 막 토익 점수도 높고, 그래서 좋은 서울에 있는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 아래급, 그 시골에서 그 아래급 대학도 진학도 하고 그런 소문을 들었죠.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에 그 시골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애들이 그 대학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15년 동안에 저의 그 교육 봉사 이후에 그림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랑 인연이 됐던 체험 작은 도서관에서 저한테 미술을 배웠던 그 엄마가 와서 전시장에 와서 2017년 전시 때 그림을 사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팔기 시작한 시점까지 2019년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알바를 안 해도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때가 2019년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15년 동안에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기간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 고리들만의 어떤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이 팔리는 거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요. 아마 따라하지 못할 거다. 그거는 그 무료교육봉사라는 그 선보농제를 15년 동안 쭉 실천해 왔던 것에 그걸 바탕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수박 겉핥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유명한 제목인데, 물론 책은 재미가 없었어요. 좀.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통화량의 본위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의 가치 담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따지자면 2004년에 시작했던 그 선본홍제의 실천, 그 실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바로 그 선본홍제라는 것이, 그 정신이라는 것이 미래 통화량의 기축이 되는 것이고, 본위가 되는 것이고, 그 본위를 뭔가 만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선본홍제라는 것이 추상적인 가치가 달러를 담보하는 금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본홍제를 실천해온,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 화가의 그림으로 그 스토리텔링이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그림이 이제 하나의 미래 통화량의 본위가 예술품이 될 때,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예술품이 될 때, 그 예술품 중에 기축 본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라고 써 있잖아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또 이민월 입춘 계기를 맞이해서 꼭 이 얘기를 꼭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5년에 썼던, 울면서 썼던 시 한번, 느낌을 한번. 네, 써님. 선보롱개 TV 앞으로도 뭐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무튼 저의 17년 고난기가 끝나가는 날입니다. 끝난 날입니다. 뭐 아직 좀 남아있는데 정리할게요. 아무튼